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그죠? 참 허망하죠. 저도 오늘 참 이거 보면서, 그죠?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를 갑자기 했고, 그죠? 갑자기. 원래는 셀트리온 실적이라고 하면 오늘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적 좋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어쨌든 또, 헬스케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핑계를 보자. 그래서 또 성장통의 막바지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제 3분기 실적 부진의 핑계는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있었다. 그죠? 그 이유를 우리가 보고 그게 합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회사의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합당하다면, 그죠? 성장통이죠. 항상 어떤 기업이든 또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바이오 산업이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성장통이 또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일부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선은 이제 생각하시자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날 기분 상당히 안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주가가. 그죠? 그러나 회사의 말 그대로, 그죠? 성장에 있어서는 물론 일시적인 성장 톤은 있으나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죠? 좀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털렸다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어쨌든 어젯밤에 유럽의 승인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합치면 그냥 내일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어저께, 그죠? 살짝 하락했잖아요. 그쵸? 오늘 헬스케어는 또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살짝 좀 흔들리고 또 말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 부분을 오늘 좀 조금 보면, 이따가 제가 이유를, 그러니까 셀트는 주말에 제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이제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헬스케어 이따가 좀 볼게요. 자, 아침에 이제 시초가를, 그죠? 23만 2,500원에,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항상 다른 종목도 이제 호재가 나와도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셀트는 항상 이제 호재가 나오면 그동안 꼭 밀렸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고점에 매수를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일부 또 이제 또 뭡니까, 그죠? 또 시장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은 또 이게 아침부터 뉴스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그죠?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약간 눌렀다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하시고요. 자, 아무튼 장대 연봉이에요. 오늘 거래도 꽤 많았죠. 그죠? 거래가 156만 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거래가 더 많았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나 20일 입행은 시켰어. 어쨌든. 그래도 플러스 1,000원에 마감을 시켰네.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약간 또 전장에 좀 월요일 날 정도 흔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은 어쨌든 2주 연속 양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2주 연속 양봉 낸 이후에 처음으로 2주 양봉을 했으니까.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시초가 낮게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헬스케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또 제약이든 서로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장에 좀 흔들리면 저는 끝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왜? 지나간 실적이니까요. 지나간 실적. 셀트리온도 어제 꽤 지나간 실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도 내일 하루만, 그죠? 또 장중에 흔들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4분기도 안 좋고, 그 다음 내년도 안 좋다고 한다면, 그죠? 주가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3분기만 안 좋은 것이지 4분기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셀트도 4분기에 대폭 좋아질 것이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장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알아야 돼.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오전에 BBIC 방송을 하니까 그때 미국 시장 시황하고 보시고 오늘 좀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쭉 보면, 자, 셀트리온이 아침에 뭐, 아무튼, 야, 참 대단했었는데, 어제 밀렸어. 카카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다행히 또 이제 7만 원을 복귀를 했어. 그죠? 오늘 7만 600원에 마감을 했고, 뭐 자동차가 오늘 좀 강했죠. 기아차가.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오늘 또 이제 삼성의 SDI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또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어제 이제 강했던 상한가 같은 NC 소프트웨어는 뭐 당연히 좀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외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정권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그래서 오늘 지수가 4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도 뭐, 그죠? 오늘 또 이쪽에 뭐 일본 2차전지도 나름대로 뭐 괜찮았죠. 오늘 뭐 LNF라든지 또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았으니까. 뭐 오늘 후성이 뭐 14%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닥은 나름대로 오늘도 주로 테마들이, 그죠? 성장 테마들이 강세를 띄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자,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삼바도 좀 오르고 바이오 쪽도 뭐 나름대로는 조금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근데 오늘 특히 뭐 미래에셋 증권주가 5%나 급등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증권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죠?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단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오늘 외국인들이 4,300억. 근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30명, 40만이도 안 샀어요. 또 삼성전자는 오늘도 연기금 매도를 했어요. 그죠? 연기금 전지상에서 이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액티버 투신들도 조금 매수를 하고요. 보험 쪽은 좀 팔긴 했지만, 근데 여전히 프로그램이 유입시킨, 이쪽에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쪽도, 코스닥도, 또, 거래소 쪽도 아무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 오늘 장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이제 유럽 승인 권고가 나오기는 나올 텐데 오히려 오늘 밤에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럽에서 EMA 챔프에 이제 이렇게 그 회의가 끝나면 뭐 정리하고 하면 항상 이제 금요일날 밤에 나오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월요일날 이제 효과를 받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안 나왔으면 오히려 오늘 셀트가 이렇게 빠지지는 이렇게 지금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과 좀 연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월요일날 뭐 좀 흔들리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잖아. 그죠? 어차피 뭐 오늘 헬스케어 실적 발표를 해서 월요일도 한번 더 흔들리긴 할 것인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뭐 이런 높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공매도 쪽에서는, 그죠? 양쪽으로 눌렀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헬스케어가 좀 빠져서, 오늘 뭐 셀트의 실적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서의 매도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셀트의 매도의 주체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됐든, 한미약품이 됐든, 또 유한양이 다른 종목들은 외국계면은 해서 여타 다른 이제 꾸준한 뭐 외국계 골드만이 됐든, 메릴린치가 됐든, CS가 됐든, 뭐 CT가 됐든, 그죠? 또 JP가 됐든, 모아스탠리가 됐든 이렇게 매도하는데 셀트는 뭐예요? 어쨌든 주가 빠질 때 매도하는 창구는 JP하고 신한이에요. 신한은 이제 외국계 검은머리 물량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세력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공매도가 실적이 안 좋아서 공매도가 덤빈다 이런 부분 옛날에는 왜 덤벼? 이 공매도는 10년 전에 공매도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물량이고 또 차명들 항상 오후장 가면 기관들이 도와주는 기업이 됐든 또 프로그램에 한국이 됐든 또 미래 창고도 마찬가지로 또 차명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으로 연료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요 부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더 걱정하는 부분 자체가, 헬스케어의 실적. 자, 그제 이제 셀트리온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비슷하네, 그죠? 매출이 헬스케어하고, 이쪽에, 셀트리온하고 비슷해요. 셀트리온은 매출이 4,050억 정도였죠? 오늘 헬스케어를 보니까 매출이 4,090억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헬스케어가
이 3분기 매출이 그래도 한 4천억대 후반 정도, 뭐 5천억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지 못한 부분이 또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죠? 그 이유를 따라 우리가 또 합당하다면 성장에 대한 정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면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 부분이 보니까 220억이에요. 그죠? 이거 뭐 전년비로 빠지면 뭐 83%.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워낙 크게 급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아무튼 회사에서 IR을 보면 그게 좀 이해가 약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좋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이랬어요. 셀트리온이, 사실은 일봉을 보면, 오늘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서 이제 밀렸던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죠? 주봉상으로는 뭐예요? 약간 양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도 결국 뭐 코스피가 거의 오른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보면,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주가가 어쨌든 양봉을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쨌든 뭡니까? 이번 이 챔프의 회의에서 승인 권고가 아젠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젠다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로이터 통신의 또 기사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또 하루 올랐고, 이틀 올랐죠. 근데 그 당시에 지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로이터 때의 지수는 오히려 크게 또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는 이거 37%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은 뭐 상승인데, 오늘은 좀 고점, 그러니까 오늘 반영은 사실은 이번 주에 좀 미리 초에 됐다는 거죠. 그죠? 초에 된 상태에서 오늘 시초가 높게 시작했는데, 높게 시작하는데 개인이 덤벼들고, 그 개인 여러분들이 아니 다른데 개인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력들은 또 오늘 밀어제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주봉상 양봉. 그래서 지수로 일주일로 따진다면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왜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올랐어가 아니고 승인 권고로 인해서 이틀 동안 그죠? 주가는 올랐었다는 거죠.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면, 지나는 같습니다, 이제. 수급을 먼저 한번 보고, 마지막에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 셀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9일날, 월요일날 이제 급락을 시켰지만,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틀 동안에 4%, 그죠? 상승을 시켰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젠다로, 챔프 아젠다로 상승을 한번 했고, 또 그 다음날은 4% 오를 때는 8,500원, 8,500원, 그죠? 17,000원 올랐으니까. 그 다음날은 로이터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날,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 그죠? 수요일날 실적 발표였으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 어쨌든, 그래도 실적 발표 아침에는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양봉으로 끝냈잖아. 그죠? 그 부분.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헬스케어도 물론 아침에는 좀 흔들지만 오후장 되면서 저는 살아날 걸로 보고 그다음부터 안정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 좀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아쉽긴 해 사실은요. 이게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근데 이제 그게 미리 이게 반영은 약간 된 거니까 반영은. 그죠?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반영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놈들이 아무튼 대단하게. 근데 밀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맨날 하고 있는 JP. 이놈들. 신한. 그러니까 셀트는 왜 신한하고 JP만 이렇게 올해 내내 이렇게 할까? 그죠? 그 부분을 또 생각하면 이놈들이 공매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관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 외국계 창고 쪽이, 무려 32만 8천 주를 팔았어요. 그럼 오늘 외국계가 32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오늘 외국계 이제 수급의 안에 내용을 보면, 누굽니까? JP 모건이 19만, 거의 한 12만 주 정도. 그리고 신한창구가 17만 8천 주죠. 그리고 오늘 신한창구라든지 JP, 또 일부 이제 공매도 물량은 기관성 공매도 물량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면은, 공매도는 외국계 창구 쪽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막 치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패턴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셀트리온을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특히 이제 모간이라든지 메리린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나왔던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최근에 기관들도 많이 거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18만 2천 주예요. 당연히 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를 치면서 누르고 있는 최근에 그런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 호재에. 그죠? 그래서 오늘도 18만 2천 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부분 자체가 이제 결국은 어쨌든 신한창고가 됐던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 기관들도 오늘 전체 시장에서 기관들이 5,9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응? 셀트리온은 기관들도 7만 8천 주를 팔았어요. 근데 오늘 기관들 중에서도 매도한 창고 쪽 애들을 보면, 자, 지금 오늘 보험도 마이너스죠. 근데 보험은 오늘 팔지 않았어요. 1,600주 매수예요. 자, 투신들이 오늘 오히려 409억 샀죠. 셀트는 69조. 간망이에요. 그러면 오늘 셀트를 판 수급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그죠? 누구? 금융투자. 3만 1,000주 팔았어요.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전체 시장에서 4,200억을 샀죠. 그죠? 이놈들은 왜? 뭐 키움이 됐든 대우가 됐든 이런 쪽 애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연기금 오늘도 18,000주. 전체 시장에서는 1,000억 샀는데 18,000주 팔았어요. 계속 팔 거예요. 뭐 기타 법인은 좀 처음에 매수했고, 거기서 사모펀드 쪽이 오늘 3만 주를 팔았거든요. 사모펀드 쪽. 그러니까 사모펀드 쪽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창고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런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의 안에 내용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CT라든지 막 노무라라든지 HSBC 이런 쪽이 이제 막 팔았다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주식을 빠질 때 팔았던 창고. 그러면 오늘 이놈들이 이렇게 막 갖다 엎어도 JP 모건이라든지 오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보면. 그죠? JP 모건, 신한도 마찬가지. 또 아침에는 뭐 이베스트, 그죠? 한화, 파생 쪽 애들, 그런 부분. 그래서 안에 물론 저도 뭐 소원 상하지만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위로 뜨면 이런데 누르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그나마 좀 플러스를 내서, 그죠? 이 정도밖에 못 밀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밀 것인가? 물론 헬스케어 때문에 장중에 오전장에 좀 흔들 수 있겠으나 오후장 또 그 다음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크게, 자, 공매도 부분도 뭐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얘들도 공매도 많이 쳤지만, 물론 오늘 이제 고점에서 밀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지만 최근에 매도한 거는 좀 손실 부분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올라가면 얘가 손실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이 물량이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 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이제 다음 주, 그죠? 걱정이 되는 요 부분은 오늘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주말에 아무튼 시간을 좀 만들어서 헬스케어도 이제 나왔으니까 헬스케어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헬스케어의 이제 실적, 3분기 실적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3분기 매출이, 4,091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어쨌든 뭐, 감소를 했죠. 그죠? 또 전년 대비보다는 뭐, 한 11%. 근데 2분기, 지금 보면 1월달, 2월달, 1분기, 2분기 또 1분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감소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제 3분기의 매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2분기보다도 좀, 그죠? 뭐 한 300억 정도, 한 200~300억 정도, 한 200억 정도, 그죠? 그렇게 이제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자, 매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미국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자, 사보험 등재 확대로 미국 램시마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램시마는 2분기보다는 미국에서 2배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늘어나서 이 정도로 커버가 된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요 뒤에 다시 드려볼게요. 유럽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되고 있는 거이고, 단 이제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공급 물량 조정,
공급 물량 조정. 그죠? 공급 물량 조정. 그러니까 토시마가 미국에서 누가 공급 물량 조정합니까? 테바. 그죠? 공급 물량 조정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격 반영 때문에 3분기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다. 그러니까 시장 뭡니까? 고려상 가격 반영이면 그럼 가격 반영이 뭐겠어요? 테바가 어쨌든 가격을 좀 낮춰서 이제 공격을 판매를 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화이자의 뭡니까? 화이자의 제품하고 셀트 제품하고 거의 가격이 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제품 자체는 좀 다르기는 하죠. 제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잠시만요. 여기 또 해석이 빨리 한 거예요. 제품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화이자의 룩센시인가요? 그죠? 화이자 제품은 이 루마티스 부분, 그러니까 아래의 부분은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셀트의 매출에 셀트가 그냥 그 테바의 매출의 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커도. 그죠? 근데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테바가 이제 그동안에 가격을 안 내리는 걸 고집을 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3분기에 가격을 인하를 했죠. 인하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가격을 좀 내리면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건 제가 이제 주말에 할게요. 오히려 3분기의 시장 점유율은 24%로, 그죠? 더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테바의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재고 부분을 뭐 내보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테바가 어쨌든 가격 인하를 함으로써 이 손실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헬스케에서 나갔던 부분에서 그 손실된 부분에서 아마도, 좀 헬스케어도 그렇고 테바도 그렇고 서로 좀 감당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크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토시마의 이제 공급 물량 조절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테바가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에서 3분기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죠? 테바가 가지고 있는 미리 가지고 있었던 재고라고 보면 되겠죠. 재고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을 테바와 셀트 헬스케어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같이 그 감내를 했지 않나. 그래서 좀 줄지 않았으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분의 특수나 가격 조정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일시적인 수익성이 하락됐다. 이게 이제 원가 가격 조정이니까 가격을 테바가 인하했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기존에 있던 재고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을 테바하고 헬스케어하고 반반 좀 감소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순이익은 뭐 당연히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부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답이 나와요, 지금. 자, 지금 요 3분기의 매출 비중을 보면, 자, 요거 이제 요 61% 이게 바로 램시마죠. 램시마. 자, 2분기에 미국의 램시마 매출 비중이 32%였어요. 2분기에. 근데 3분기에 램시마의 매출 비중이 61%예요. 여러분. 그럼 배 이상 증가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지금 램시마가 시장 점유율이 21%를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말까지 계속 증가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증가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거였죠. 바로 이제 이 18%인 트룩시마. 그죠? 트룩시마. 자, 이 트룩시마가 2분기에는 38%였는데, 그죠? 매출 비중이. 3분기에는 18%. 그러니까 여기서 20%를 까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에 이제 2분기나 1분기처럼 그냥 가격 조정 없이, 재고 안 빼고, 가격 인하 없이 그대로 나왔다면, 아마, 헬스케어의 3분기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크게 증가됐겠죠. 거기에 도움을 줬던 게 누굽니까? 배 이상이니까. 배 이상이 누구죠? 램시마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일시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재고 빠지는 부분, 매출 이런 부분의 일시적인 부분이지,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근데 트럭시마의 유럽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40%로 증가했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고 부분이나 이런 가격 인하에 대한, 여기에 일시적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허즈마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유지 10%, 11%.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레미션 SC, 우리가 레미션 SC가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이 사실은 뭐 셀트리온도 봤지만 아직까지 좀 부진하긴 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2분기에 매출 비중이 4%였는데 3분기는 그래도 6%예요. 그죠? 이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되겠죠. 그죠? 뭐 케미칼 부분은 이제 일단 제외하고. 그런데 기타 부분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일단 기타 부분도 있지만은 트룩시마의 미국의 가격 조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거. 거기에 이제 매출도 그렇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테바의 재고 손실 부분을 같이 좀 그죠?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지역 매출 비중은 보시면 자, 지금 미국은 오히려 그죠? 지금 이쪽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근데 이쪽에 유럽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대로 유럽은 특히 이제 이쪽 트룩시마도 그렇고 램시마도 조금 늘었거든요. 트룩시마 같은 게 유럽에서 좀 증가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트룩시마가.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오히려 37% 더 증가하는 그죠? 미국은 뭐 약간 감소 부분에서 이제 앞에 램시마는 크게 2배 이상 증가됐지만 뭐가 트룩시마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비록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약간 뭐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계실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있잖아요. 제가 핑계야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1공장에서 어쨌든 레키노나를 생산하는 것 때문에 줄었잖아.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테바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이든 이쪽이 좀 줄은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4분기부터 정상으로 되었을 때 셀트도 4분기에 급증을 하겠지만 헬스케어도 급증을 한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어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 권고가 난 레키노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무튼 지금 주가 오늘도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또 이거 뭐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유럽에서 이제 레키노나가 그것도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 여러분들 승인 받은 거 권고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뭐 이거 만들어 놓고 뭐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린다고요? 레일도 탈락했어요, 여러분. 리제년하고 셀트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12월 3일 날인가요? 이제 최종 또 합병 홀딩스 합병도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본궤도에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성장통이 아니겠나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상황에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이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른 길로 가야죠, 뭐.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오전장만 또 살짝, 요 부분은. 근데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이렇게 물량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공매도권을 좀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직 제가 이제 빨리 좀 하고 가는 기 때문에 대체 장구하고 못 보는데, 어제는 이제 428만 주를 또 크게 줄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서 요 실적에 대한 요 부분을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키노나 유럽 승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